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소리꾼 명창 이봉근 씨를 아십니까? 어떤 분은 KBS 부르의 명곡에서 만나신 분도 계시겠고요. 또 예능 다른 방송사의 뭐 아는 형님, 옥탑방의 문제아들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저는 그 소리꾼이라는 영화, 조정래 감독의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저는 익히 알고 있는데요. 이 소리꾼 이봉근 씨가 지난해 말에 있었던 KBS 국악대상에서 영예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렵게 시사본부 금요초대석에서 모셨습니다. 국악인 이봉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꾼 이봉근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봉근 씨를 알고 있어도 이봉근 씨를 가수, 네. 배우 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보통 방송에서 노래를 많이 불러드리고 그리고 네. 또 스크린을 통해서 연기를 또 보여드리다 보니까 노래를 하는 사람이냐 혹은 뭐 배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업은 소리꾼입니다. 본업은 소리꾼이시고 네. KBS 국악대상 수상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부문별 상도 있고 네. 대상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상 받으셨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예.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신 덕분에 그렇게 상을 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KBS 국악대상이 국악계에서는 좀 꽤 큰 상 아니에요? 가장 큰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네. 그리고 판소리상까지 2관왕 받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왜 이봉근 씨에게 2관왕이 갔을까요? 작년 한 해 참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 분들이 힘든 해였잖아요. 근데 그 분들을 대신해서 진짜 받는 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 음악을 가지고 여러 콘텐츠를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높게 평가를 해주셔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달달파크님께서 국악 한마당에서 뵌 적 있습니다. 시사본부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보통 판소리, 명창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네.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시고 네. 득음에 이르신 분들이 네. 좀 이렇게 생각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봉근 씨는 참 젊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립니다. 그래서 그런가 국악계 BTS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참 과분한 말씀이시고요. 예. 네, 저는 이제 그렇게라도 이제 저희가 알려지는 게 이제 전통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이렇게 네. 수식어가 붙는 게 저는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네. 근데 많이 받았네요. 상을 뭘 보니까. 네. 2018년에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받았고 KBS 국악대상에서는 연주 부문에서도 수상을 하셨었어요. 예, 예전에 2012년 때 이제 앙상블 시나이라고 하는 팀을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연주 단체상을 받았었습니다. 연주 단체상. 네네. 7237번님 TV에서 노래 부르시는 거 봤습니다. 젊으신데 소리하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또 웃음 표시도 보내주셨는데 언제부터 판소리 하셨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지금 한 26년 정도의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때부터 판소리를 배우게 된 거예요? 집안에 뭐 누가 계신다거나 뭐 다들 그러시던데. 네, 이제 집안에 계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서예를 하시는데 서예, 글쓰기, 그렇죠. 서예를 하시는데 이제 전공이 또 서예 가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글씨를 잘 못 쓰는 편이어가지고 대를 잇지는 못하고 아버지께서 전통성이 있는 어떤 거를 배우면 좋지 않을까 고심하던 차에 이제 제가 이제 고향이 또 남원이에요. 전북 남원. 네, 그렇습니다. 전북 남원에는 이제 또 이제 판소리 고장이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판소리를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변에 판소리를 배울 거 쉽게 접근이 가능했겠군요. 그렇죠. 굉장히 편했어요. 그때 시장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이제 신호등이 파란불이 켜지면 판소리가 나오는 그런 아주 접하기 편한 그런 어떤 환경이었기 때문에. 남원에는 그 신호등이 바뀌면 판소리가 나와요? 예, 옛날에 그랬었어요. 저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이 판소리라는 게 들었을 때 이질감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판소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청취자 3768님 영화 소리꾼에서 심청전 마지막 부분 소리하실 때 네.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확 몰입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판소리를 중학교 때 배울 수는 있어요. 네. 아버지의 권유로. 네. 또 주변에 판소리가 좀 익히 들리는 그런 고장이었다고 하면. 네. 그런데 이걸 직업으로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게 판소리라는 게 네. 모든 장르 음악이 그러겠지만 성취감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성취감을 통해서 또 이제 훈련을 하면서 성취감 얻고 그러다가 이제 무대에서 관객분들을 만났는데 그 희열감이 정말 어떤 기쁨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판소리를 하는 젊은 분이니까 네. 요즘의 트렌드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 네. 과거의 어르신들께서 네. 득음을 하기 위해 폭포 밑에 가십니다. 네. 거기서 이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네. 목에서 피가 3번 나와야 득음이 된다더라. 네네네.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그 물을 먹어야 된다더라. 네. 그 진짜 그래요? 예전에 근데 제가 참 재미있는 게 저희 첫 번째 선생님 조남이 이제 전인자 3자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 선생님께 수학을 할 때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수학 이제 그 연습을 하게 하셔가지고요. 판소리도 도제식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네, 꼭 도제식이죠. 그래서 폭포 밑에서 저는 했었습니다. 연습을 했었고. 예. 다행히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상한 물을 먹을 그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무슨 국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저는 영양제를 많이 먹고, 홍삼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런 거는 괜찮았는데, 네 그런 좀 인고의 과정이 필요해서. 이제 성대를 혹사시키고 뭐 그러다 보면서 이제 목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봉근 씨도 피가 났어요, 목에서? 아니요, 피 나면 이제 성대 결절이 돼가지고요. 사실은 목에서 피가 나면 안 되고요. 피 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피가 날 정도까지 그렇죠. 열심히 매진해서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지. 피를 내라는 건 아닌 거고. 이제 피 토하면 이제 병원 가야죠. 네. 그럼 또 뭐 어디 좀 독특한 데 가서 판소리 교육도 받고 훈련하고 이런 거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또 산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보통 합숙을 하는데 아마 이맘때쯤 보통 가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제 산공부라고. 산공부라는 게 있군요. 네, 그렇죠. 이제 독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연습을 하기도 하고 토구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예, 어릴 때 그랬었습니다. 네. 박윤숙님께서 소리도 잘하시는데 인물도 훤하셔서 이번에 상을 2개나 받으신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1245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하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1245님 유튜브로 생중계 중입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이봉근 씨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소리도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옛날에 뭐 동편제, 서편제 뭐 이런 것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좀 가요처럼 접목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런 흐름들은 자연스럽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예전의 어르신들이나 예전의 명창분들은 이 떼끼 나쁜 놈들 이거 우리의 전통 판소리를 이렇게 망쳐놔라고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지금의 흐름이 참 좋다고 보는 게 비단 이렇게 많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많은 크로스오버들이 생기면서 전통성이 흐려진다라고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데 그만큼 전통을 고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정말 좋은 게 최근 들어서 이날치 분들께서 굉장한 판소리에 범 내려온다. 그 붐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 것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작업들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참 많았지만 그건 당위성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고 많이 들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제 국악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연주가 좀 변환돼가 된다거나 한때 해금이 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가 또 그게 좀 바뀌더니 최근에는 뭐 이날치 밴드라든가 뭐 악단 광칠리라든가 뭐 다양한 분들이 이제는 정말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옛날 걸 고수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중들이 좋아하는 장르로 자연스럽게 가고 있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양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 국악의 또 힘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국악한다는 거 참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판소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완창한다 그러나요? 그렇죠. 완창이죠. 예, 작품을 네. 완창할 때 보통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면서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야기한 마당을 저희는 이제 바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수공과 접벽과 흥보가 5마당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은 보통은 한 가장 긴 거는 8시간 정도 되고 네. 짧은 이야기는 3시간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8시간 동안 그걸 완창을 하고 나면은 네. 체중도 많이 빠지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먹기도 하고요. 예. 8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도 있고. 아,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힘드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네. 그러면 그 마당 가운데 이봉근 씨가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적벽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제 삼국지를 이제 풍자해서 만든 소리가 있는데 네. 그 적벽가를 가장 좋아하고 제가 또 이제 적벽가를 가지고 또 창작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윤아님, 와, 판소리 신호등 처음 들어봤습니다. 참 신납니다. 네. 서울에도 도입되면 좋겠어요. 8582님, 너무 좋아하는 팬입니다. 특히 울 남편이 더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8910님은 아는 형님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시사본부에서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말씀도 잘하십니다. 늘 응원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적벽가 네. 조금은 다른 여러 마당 가운데 좀 가장 좀 낯설거든요. 네. 어떤 건지 살짝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적벽대전이라고 네. 해서 이제 손권과 이제 조조가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이말이 제든 마듯 뜻밖의 사랑 얘가 페그르르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리가 예. 격하고 어찌 보면은 격정적인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또 예. 예를 들면은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훗다 죽고 발표해 죽고 맞아 죽고 다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이런 식으로 예. 약간 이제 풍자성도 있고요. 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가 확 바뀌어요? 분위기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2020년 KBS 국악대상 대상에 빛나는 명창 이봉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사본부 조정래 감독하고 소리꾼 관련해서 인터뷰를 지난해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참 좋은 작품이고 네. 또 조정래 감독이 워낙에 우리 국악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신 분이기 네. 때문에 작품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도 참 많이 있었고요. 네. 근데 그 주인공이 이봉근 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봉근 씨가 소리꾼은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저한테는 또 인생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소리꾼이면서도 그 안에서도 소리꾼으로서 또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인생작이고 또 하나는 정말 재밌는 게 소리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거요? 사석에서 판소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냥 이런 저작거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 하나씩 이야기를 붙여서 만들었을까? 아니면은 혼자서 만든 것인가? 네. 혹은 여러 명이서 만든 것인가? 그런 궁금증을 어느 정도는 약간의 이제 가상의 내용으로서 만들어진 게 소리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반가운 영화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주연을 맡으셨잖아요. 네. 연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연을 하시면서 연기를 참 잘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또 이 영화라는 매체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참 잘하시대요. 이제 제가 어떤 기술이라든지 연기의 테크닉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기존에 배운 분들보다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온전히 녹아들어야 그냥 본인 스스로가 학교라고 생각을 해야지 연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를 찍는 동안은 그냥 제가 스스로가 그냥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첫 영화였어요? 네, 맞습니다. 첫 영화의 첫 주연을 맡으셨고. 네, 맞습니다. 근데 연기도 필요하지만 그 촬영장 자체가 일반 국악 무대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어수선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변수도 많은 곳이고. 네네.
거기서 잘 끝까지 완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 저작거리에서 소리하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예 그냥 이건 연기보다는 내가 그냥 네. 하는 것을 옛날에 했었으면 어땠을까?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좀 즐겨서 했던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작품이 다 스크린으로 이제 딱 완성이 됐어요. 네.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건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땠어요? 어색하더라고요. 저놈이 저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네, 저 스스로도 참 너무 아쉽고 그렇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대견하다라고 또 응원도 하면서 네, 제가 제 모습을 또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는 것도 참 재밌고 네. 그렇더라고요. 아까 청취자께서도 그때 노래 듣고 참 많이 우셨다고 하셨는데 네. 관객들의 반응도 좀 많이 정말 그러셨을 것 감사했어요. 같아요. 예, 그런 정말 진심 어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예. 그게 또 힘이 되고 앞으로의 저의 이제 또 행보에 있어서도 네. 굉장히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진이께서 네. 국악계 비주얼 센터시네요.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카메라 유튜브 카메라가 참 좋은 카메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뭐 이날치 얘기도 했지만 네. 또 요즘에는 그 가요계 네. 아니면 트로트계 네.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 판소리와 네. 융합되는 네. 것들 꽤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것도 괜찮으세요? 저는 정말 즐거운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판소리가 그만큼 네. 굉장히 이제 수용성이 크구나라는 걸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142님께서 로또싱어 방송에서 BTS의 봄날을 노래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이 로또싱어 어디예요? 이건? 그 MBN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케이블에서 네네 그 케이블 방송에서 이제 45명의 이제 싱어들을 모아서 이제 이제 각자의 가장 특기 있는 그런 무대를 보여드리는 거였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BTS의 봄날이라는 그 노래를 심청가와 이제 매시업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이고 정아 너는데 눈을 떼우려고 수중고이 되고 나는 모진 목숨에 축제도 않고 이 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너무 짧은 시간에 들려드리려니까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불후의 명곡에서 대중음악도 참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창법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네. 대중음악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았어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따로 이제 재즈 보컬을 전공을 했었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현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동시대에 있는 음악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그런 음악들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또 저만의 무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재즈도 전공을 하셨고 판소리야 뭐 워낙 오랫동안 해오셨고 연기도 지금 하고 계시고 가요도 지금 또 다른 것도 좀 많이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뭐 또 하세요? 지금 현재는 글쎄요. 공부도 하시대요 보니까. 네, 공부를 하고 있긴 하죠. 언어학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응용 언어학이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고전 문학이라든지 부분들을 특히나 이제 이제 판소리에는 사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사. 그 가사가 한문 사설로 되어 있는데 다 고전 문학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이제 전공입니다. 판소리를 하시는데 굳이 그런 고전 문학까지 분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듣는 분들께 이해를 시키고 또 하나는 설득을 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요? 내가 왜 이걸 공부했지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이라는 장르가 있고 그 음악 안에는 시라든가 시가라든가 이런 콘텐츠가 담겨 있는 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같이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
한동안은 뭐 곡조가 좋다, 뭐 노래를 잘한다 이런 쪽만 좀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그쵸. 정작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그것까지도 챙기시는군요. 전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정서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사의 전달력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예. 저한테는 굉장히 1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말에는 재즈 관련된 음원을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 곡이에요? 이 김소월 시인의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라는 예, 예. 시에다가요. 예, 예. 그리고 조선 중기에 이제 임제라고 하는 문인이 있는데 예, 예. 그 문인이 썼던 북천이 말딱거늘이라는 시조가 있어요. 그 시조를 두 개를 이제 매시업을 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정말 평범한 것들이 예전에 모르게 정말 예전에 정말 미처 몰랐던 것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많은 분들과 또 공감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파인 땡큐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파란색 가디건으로 스튜디오를 환하게 밝혀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항상 칙칙한 옷만 입고 있는데 그게 파란색으로 보면 얼마나 좀 좋으셨을까. 죄송합니다. 올해 지난해 참 힘들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문학에 계신 분들, 예술계에 계신 분들 너무나 어려우셨고 또 그 무대를 기다리고 있는 팬들도 참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난해 그럼에도 큰 상을 수상하셨고 네. 올해 계획 있으시면 끝으로 좀 말씀드려요. 올해는 이제 정말 이제 배우로서 좋은 작품을 만나서 또 다른 행보로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음악으로서도 좀 또 여러 즐거움과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또 계획도 있습니다. 네. 자, 시사모임 금요초대석 지난해 KBS 국악대상 수상한 명창 이봉근 씨와 함께했고요. 저희 항상 끝에는 추천 노래 듣는데 그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거 그거 좀 들어보면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봉근 씨의 노래 들으면서 금요초대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사본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길을 나니